1943년 4월 25일 독립을 향한 마지막 발자취. 이상화의 전쟁과 저항의 역사. 1943년 4월 25일 대한민국의 시인 이상화는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시와 그가 추구했던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20세기 초의 격동적인 대한민국의 역사,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의 대표작처럼 그의 삶과 투쟁은 끊임없는 희망과 복수의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화는 1901년 4월 5일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은 그 당시 혼란스러웠던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89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한국은 외세의 압박과 내부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상화는 어릴 적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문을 닦으며 세상에 대한 큰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들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은 이상화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를 독립의 꿈을 꾸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상화는 대구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가 만든 시는 단순한 문학적 성과가 아니라 민족의 독립을 위한 열망과 저항의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3.1운동에서의 활동은 그를 위험에 빠뜨렸고 경찰의 추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꿈과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화의 시는 바로 그 시대의 상처와 아픔을 담은 민족적 자각의 표상으로 그의 시는 오늘날까지도 그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특히 독립운동을 향한 갈망과 고통을 나타냅니다. 이 시는 당시 민족의 고통을 뛰어넘어 언젠가는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 초 이상화는 문학활동과 독립운동의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걸었습니다. 그는 동학과 관련된 운동에도 참여하며 민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만의 독립적 사상을 발전시키며 한국 사회의 개혁을 꿈꿨습니다. 그는 자주 국가의 변화와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는 그 당시 사회적 문제들을 직시하며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아가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일제의 압박을 받으며 심지어는 일본 경찰에 의해 여러 번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신념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상화는 1930년대의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더 고난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는 1943년 4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산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이상화의 시는 단순히 한 시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는 독립을 향한 열망과 그가 겪었던 고난의 흔적을 담고 있으며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마지막 시 나의 침실로는 그의 신념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편으로는 그가 이루지 못한 꿈을 상기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깊고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는 42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남긴 시와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